네, 반갑습니다. 국어영어 강사 김민수입니다. 2027학년도 대비 김민수 수능국어 커리큘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준비한 건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. 그래서 지나간 수능이 되겠죠. 26학년도, 25년 올해 치러진 6학년도 수능국어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, 이제 올해 재수강생들 성과가 어떤지 말씀드리고요. 내년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수능부터 좀 살펴보면 등급 컷 이제 나와 있는 건데, 사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보기에 고3이나 재수생 친구들은 요 이제 등급 컷이 갖는 의미를 아실 텐데,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예비 고3 학생들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, 왼쪽이 화작이고 오른쪽이 이제 엄매여서 어려웠죠.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년 갖고 왔을 때 22, 4, 6 이렇게 했을 때 이 노란색이 조금 어려웠던 시험이고요. 여기가 좀 무난했던 시험이죠. 그래서 이 정도로 등급컷이 좀 낮게 나왔다. 그러니까 심지어 3등급은 엄매 기준으로 69인데 31점이 나가도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.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올해 치러졌었던 6월, 9월 수능만 놓고 비교해 보면 6월은 좀 쉬웠죠. 그다음에 이제 9월이 좀 어려웠습니다. 그다음에 수능이랑 9월은 이제 한 문제 정도 차이로 비슷하게 조금 더 수능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, 요게 이제 좀 점수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시험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. 올해 이제 준비해 봤으면 9월 같은 경우는 오답률 상위 10문제를 좀 뽑아보면 화작 빼고 엄매로 잡았습니다. 언어와 매체를 좀 빼면 문학이 몇 문항이 좀 껴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9월 끝나고 또 이제 문학이 좀 어려울 수 있다, 또는 이제 독서는 요 정도면 됐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을 수 있는데, 결국 이제 수능은 독서가 어려웠죠. 그래서 10문제 중에 문학이 한 문항도 없습니다. 그래서 문학은 좀 무난한 편이었고, 엄매랑 독서 좀 변별점이 아니었나 정도고요. 결론적으로 이제 공통과목부터 좀 얘기를 하면, 결국 이제 수능 날은 독서가 좀 어려웠죠. 그래서 생각을 하실 때, 물론 독서가 쉬운 애가 몇 회 있고 문학이 어려운 애가 있기도 했어요, 수능에서 최근에.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독서에서 변별이 되는 애가 좀 많았기 때문에 독서 준비는 끝까지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, 근데 이제 그러면 결론이 조금 이상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서, 이게 상위 등급을 위해서는 독서가 어려우니까 독서부터 1년 내내 열심히 하면서 독서부터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사실 저는 독서를 완벽히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 새로운 낯선 글을 시험장에서 읽어야 되는데, 그럼 언제든 변수가 있고 불안 요소가 있는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제 학생들한테도 얘기할 때 2등급 이상을 위해서는 문학을 일단 먼저 다 맞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학원에서도 보고 몇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문학이 특히 어렵게 나오는 몇몇 해 또는 몇몇 시험을 빼고는 보통 이 학생이 한 2등급 이상 정도 되면 거의 대체로 어떤 느낌이냐면, 선택 거의 다 맞고 문학 거의 다 맞은 다음에 독서에서 한 2지문 정도 가져가고 하나 못 풀거나, 또는 이제 3지문을 다 풀었을 때 몇 개를 틀리면 한 2등급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, 대부분의 3등급 밑에 있는 학생들은 독서를 못해서 3등급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독서도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문학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독서까지 안 나오니까 등급대가 3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문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을 잘 잡고 교정을 하면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느낌의 이제 영역이라고, 좀 수능 문학이요 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문학을 일단 다 맞으셔야 되고, 간혹 독서 진짜 잘하고 선택도 다 맞는데 문학에서 점수가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간혹, 저도 알아요. 2등급 이상인데 나는 독서 다 맞고 문학 탈인데 이렇게 할까봐 있는 걸 아는데, 대체로 이제 거꾸로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 친구들은 문학만 좀 잡아주면 금방 또 점수대가 오르기 때문에 자기 등급대에 따라 1년 동안 효율적인 전략은 좀 짤 건데, 문학을 일단 먼저 다 맞는 쪽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. 실제로 보면 여러분 올해 수능을 봤던 수강생 중에서,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이제 올해 진행을 할 때 한 4개월 정도 수능 최저반을 진행을 했던 반이거든요. 6월부터 10월까지 한 4개월 정도 했는데, 보시면 시험 끝나고 걱정 엄청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이 친구도 한 2년 들었는데, 2학년 때부터 들었는데 독서 곧잘하는 친구였어요. 질문하는 거 보면 좀 날카롭고 했는데, 물리적으로 시험이 어려워버리면 독서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시간이 모자라요. 그랬을 때 시험 끝나고 82점,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82거든요. 그러면 이제 다른 시험이면 좀 아쉬운 점수일 수 있겠지만, 언어와 매체 1컷이 85니까 3점 모자른 2등급입니다. 그래서 최저가 일단 주요 목표긴 했었는데, 이 친구도 시험이 어려우니까 독서 하나 찍고 틀렸는데 문학 다 맞아서 점수가 방어가 됐어요. 이렇게 얘기를 했고, 이 친구도 이제 최저 맞추는
이게 이제 제일 중요했었는데 2가 이제 나와줬어야 됐는데 독서랑 언매를 좀 틀린 게 있지만 문학에서 이제 다 맞아서 2등급으로 좀 안착하고 최저 맞췄다라고 연락이 왔어. 그 친구는 이제 어제 또 해피해피하게 이제 대학 붙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? 내가 최저를 목표로 하든 또는 만점을 목표로 하든 문학에서 실점이 나면 그건 엄청 큰 타격이에요. 그래서 문학을 일단 먼저 다 맞추는 쪽으로 가야 되고 제가 이 최저반 4개월짜리 반 할 때도 여러 가지 했거든요. 시간이 모자르니까 투트랙으로 해서 주에 2회씩 나오게 해서 8개월처럼 늘려서 했고 했는데 문학을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. 일단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문학은 다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썼는데 올해도 아마 저는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하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학은 그러니까 이제 더 엄청 100분이 100 그다음에 만점을 맞는 걸 위해서 문학만 잘하면 안 되겠지만 문학이 일단 안 되면 점수대가 지지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문학은 일단 전체 점수대에서 밑을 받쳐주는 선택이랑 함께 밑을 받쳐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문학에서 일단 다 맞아놓고 밑을 지지한 다음에 독서는 좀 길게 보고 끌어가는 영역이거든요. 독서는 점수의 상방, 위를 열어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방을 좀 열어주는 영역이고요. 그래서 문학이 일단 내가 다 못 맞고 있다는 생각보다 상담해보면 문학에서 뭐 3개, 4개, 많으면 5개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 꽤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. 잡으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학은 좀 방향이 중요하고요. 독서는 이제 깊이감이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뭐냐? 문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강의를 통해 이제 어느 정도 지식 습득이 되면 태도에 대한 어떤 교정을 통해서 단기간에 좀 교정이 가능합니다. 짧으면 한두 달에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3개월,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느 시점 이상 완성이 되면 점수가 잘 안 빠지는 영역이긴 해요.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문학이 어려워서 시험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. 점수대가 좀 빠지면 그건 어차피 다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나만 문학을 틀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문학은 좀 단기간에 교정이 좀 가능한 영역이지만 저는 독서를 학생이 어떤 강의를 들어서 독서 점수가 오른다. 저는 이제 매우 불신하는 편이고요.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. 독서는 이제 강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글을 읽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가이드랑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이고요. 그럼 결국엔 그 길을 학생이 스스로 많이 읽어보고 고민해보면서 자기가 읽은 게 맞나 또는 정확하게 한 건가를 계속 교정받으면서 자기가 해보는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독서는 학생이 스스로 매일 꾸준히 좀 사고하고 그렇게 좀 길게 보고 수능 때까지 좀 끌고 가야 되는 영역이다. 그래도 수능 날 불안한 영역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. 선택 과목 조언을 좀 드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장단점을 뭐 요약해 드리면 화작은 아시는 것처럼 학습량 부담이 적고 쉬운 편이죠.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모두가 쉽기 때문에 표점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고 정시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최저 맞추는 입장에서는 등급 컷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동일한 원점수면 언매에선 최저를 맞췄는데 화작에서 못 맞추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. 그런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거고 그에 비해 이제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표점이 높죠. 시험이 좀 어려우니까. 그리고 최저 맞출 때 원점수가 똑같을 때 화작은 못 맞춰도 언매는 한 2문제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장점을 커버하는 단점이 평소 학습량 부담이 꽤 된다는 거고요. 노베이스 기준으로. 둘째는 올해 제가 수능 보고 느낀 게 저도 몇 년 전까지면 좀 성실하면 그리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걸 잘하면 언매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돌려보면 국어 노베로 시작했을 때 언매를 1년 안에 자기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공통도 좋은 결과를 얻고 언매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에 시험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. 제가 원래는 이걸 좀 자율도에 맡기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올해 언매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꽤나 잘하는 친구들도 언매에서 한두 개가 나가거든요. 저는 이제 올해 언매 정도의 난이도면 약간 느낀 게 내년에 쉬운 시험이 아니라면 이 언어와 매체라는 게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 고르는 선택 과목이구나.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기가 만약에 국어가 지금 노베이스고 한 4등급 이하 정도가 나오고 정시 대비를 할 건데 수학, 영어도 이제 처음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전 그냥 화작하는 걸 권장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최악이 욕심이 많아서 국어에서 언매 골라놓고 수학에서 이제 미적 고르고 탐구 중에 과탐 하나나 2개 끼면 과연 현역이 학교도 다니면서 1년 안에 감당할 수 있는 공부량일까에 대한 회의가 좀 많이 들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일단 공부할 걸 줄이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화작하고 그 시간이 좀 주는 거죠. 공부할 시간이 좀,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좀 양이 주는 거기 때문에
남는 시간을 공통에 쏟아갖고 독서랑 문학을 좀 더 올린다던가 수학 중요하니까 또는 과탐 중요하니까 거기에 시간을 좀 쏟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어떤 학생들이 엄매를 하기에 적합하냐?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기존 일단 최소 3등급 이상. 근데 이제 학생들이 등급을 매기는 걸 보면 기이하게 매겨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알아. 1년 동안에 어떤 등급이 444, 예를 들면 뭐 교육청까지 봤을 때 444, 3, 44면 4등급이잖아요. 근데 몇 등급이니 물어보면 3등급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제가 말하는 3은 뭐 22, 3, 21, 3. 이게 3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하방이 3이 나왔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.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공통에서 좀 뭔가를 어느 정도 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는 영어랑 수학이 안정적으로 이 1이 왔다 갔다 하는 안정적으로 그런데 국어만 조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또 내가 탐구가 완성돼 있다 하면 엄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그 전제는 이제 보통 2학년 2학기 때 요 근방 학교에서는 뭐 지산 한빛 정도면 2학년 2학기 때 엄매를 하기 때문에 내신을 그때까지 만약에 했다면 엄매 지식이 있을 텐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이제 내신 끝나고 다음 주거든요. 그때 기본 개념 정도가 좀 돼 있다면 좀 해볼 만하고 왜냐면 버리기 아까우니까. 네, 그게 아니면 그냥 화작해라. 내신 때 열심히 안 해서 남들은 2학기까지 문법, 엄매, 내신 해놨는데 나 이제 처음 해야 된다. 그냥 화작하시는 거 권장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꼭 얘기하는 게 선생님 화작이랑 엄매는 동일한 원점수면 엄매가 표점상 불리한 거 아닌가? 맞아요. 엄청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? 동일한 원점수면이에요. 근데 화작을 골랐으면 11문제를 다 맞췄을 학생이 엄매를 골라서 올해 시험 난이도다 11문제 다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. 아까 오답률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 10개 안에 상위권들이 고른 선택이 엄매인데도 3개가 엄매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극복할, 저는 이제 올해 좀 보면서 느낀 게 노력, 어느 정도의 재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게 있는 게 아니면 그냥 화작하고 딴 데서 점수 올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렇죠? 여기까지가 제가 전체적인 26 수능 국어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, 이제 올해 수강생 성과가 좀 어땠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올해를 저는 좀 기다리고 있었고 많이 기대했던 해입니다. 왜냐하면 2022년 11월에 첫 개강하고 온전히 3년을 제가 키운 제 학생들,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3년간 준비하고 이제 수능을 보는 해였고요. 이미 6월, 9월 봤을 때 재수생 끼고 경쟁에도 안정 100분이 99가 나오는 친구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했었고,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1등급 비율이 4%죠. 근데 이제 여기다 현역까지 쳐내면 훨씬 적을 겁니다. 근데 제가 종강할 때 이제 수능 집중반 요 기준으로 현장에서 종강 선물 사줄 때 인원이 35명, 6명 요 정도 이제 출석했거든요. 그 인원대 기준으로 한 7명 정도가 제가 끝나고 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먼저 연락을 주거든요. 했을 때 1등급이 나온 친구 한 7명, 20%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정도 친구들이 한 1등급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2등급까지 하면 11명이 넘어가고 3등급까지 하면 20명 거의 가까운 숫자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오래 다닌 친구들도 있고 좀 짧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데, 아무래도 이게 저도 느끼는 게 시험이 어려워지고 또 정시반을 진짜 노베이스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5등급에서 시작. 그랬을 때 매년 느끼는 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좀 길수록 안정적으로 등급을 좀 밀어 올리는 게 가능한데, 제가 이제 올해 느낀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,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,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뒤에 커리큘럼에도 좀 입혀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결과고요. 요건 이제 선배들 후기인데 네,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이따가 요 뒤에서 요 친구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저 카톡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게 26학년도 수능 국어 성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럼 제가 이제 27학년도 수능 국어 1년짜리 반을 개강을 좀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을까를 말씀을 좀 드리면, 이제 어떻게 하면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진짜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새로 뽑은 조교쌤들에게도 막 물어보고 하는데, 얼마 전에 이 친구죠. 네, 이 친구가 이제 왔다 갔어요. 제가 이제 내신반 설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, 예비 고1 시작할 때 12월부터 시작해서 꽉 채워서 거의 3학년 6월까지 다녔었고, 그 다음에 6월 넘어서부터는
이제 제가 대치동으로 이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보냈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친구였냐면 진짜로 제가 3년 동안 본 모든 학생들 중에 진짜로 열심히 해요. 그러니까 제가 가끔 아이들 보면서 저도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한 편이거든요. 근데 항상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종종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. 왜 나보다 열심히 안 할까? 근데 유일하게 몇몇 학생들 중에 야, 쟤는 학생인데 내가 보고 배울 점이 있구나. 진짜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1학년 때 조금 그 친구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 내신도 조금 아쉽게 나오는 편이었고 모의고사도 못 보진 않았어요. 2, 3 진동이긴 했는데 아쉽게 나왔죠. 자기 목표에 비해서 갈아 넣는 시간이 있으니까. 그래서 진짜로 상담도 많이 했어요. 이번 주에도 며칠 전에 와서 이제 정식 컨설팅 받은 거 갖고 와서 상담하고 가고 했는데 진짜 도합 3년 동안 20번 넘게 한 것 같거든요. 뭐 하면 상담하고 하는데 이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고2 정도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아이가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시험을 한두 번 잘 보고 나니까 이제 잘 시험을 끌고 갔거든요. 그래서 고1 11월 모의고사 봤을 때 이제 2등급, 1등급 사이 정도 때까지 이제 만들었었고 1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어떤 기준점으로 좀 걸었던 게 고2 때 3월에 일단 봤을 때 안정일이 나와야 되고 고2 11월 현역이랑 경쟁했을 때 백분위가 안정적으로 99, 그러니까 현역이랑 경쟁했을 때 압도적으로 백분위가 99가 찍혀주면 왜냐면 이제 메디컬을 보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재수생까지 낀 고3 올라갔을 때 정시로 아예 돌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친구는 고2 때 내신반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있었던 수능 집중반을 병행하게 시켰어요. 그래서 고2 때 1년 한번 들었고 고3 때도 반년이나 들었어요. 6평 볼 때까지. 그래서 6평 볼 때까지 제가 듣고 약속을 했던 게 그래서 고2 때 계속 백분위 99였습니다. 99였고 고3 때도 백분위 계속 3월, 4월, 6월까지 99였거든요. 그래서 99까지 이제 나왔었고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99면 사실 1년 반 들었고 이제 고3이랑 경쟁했는데 99면 더 가르칠 게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반기숙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재수생이랑 삼수생, N수생이랑 경쟁하면서 그 분위기랑 밀도를 좀 느끼고 와라 라고 했었고 실제로 이제 거기 갔다가도 거기서도 잘했습니다. 그래서 연락을 계속 종종 힘들 때마다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수능 몇 주 전에 연락이 왔었을 때 자기가 있는 관이죠. 그 관에서 재수생 다 포함해서 그 사설 모의고사 만점자가 1명이었는데 자기 1명이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정식 컨설팅 받고 이제 학교 고르느라 왔었고 그 전에 한번 상담을 왔을 때 제가 이제 물어봤던 게 이제 여기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거기서 가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가 제일 도움이 됐니?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걸 말할 줄 알았거든요. 어떤 자료, 어떤 컨텐츠 또는 수업 중에 어떤 부분들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학생이 이제 대답했던 게 뭐냐면 매일매일 강제로 꾸준히 국어를 하는 거요라는 대답이었거든요. 백분위가 이미 99가 계속 나오는 친구가.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할 때 처음에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수업 자료를 이제 주려고 원래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첫 해 여기 시작할 때도 남들이 안 하는 수업, 남들이 안 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지금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라는 걸 압니다. 그러니까 좀 더 아이들에게 명시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짜주고 수업을 한다라는 게. 근데 이게 제가 해보면 한 2등급 이상 위에 상위권들한테는 금방금방 적용이 되고 금방금방 점수대가 올라요.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은 자습이란 걸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 봤을 때 3등급, 4등급, 5등급 밑으로 내려와 있는 친구들은 성실한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성실함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. 학습량 자체가 매우 부족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들을 결국 국어학원 하러 오는데 나머지 6일 자습하고 공부할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또 이제 그때 질의응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조금 많이 했고 이런 걸 좀 녹여서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. 그래서 연간학습 방향은요 간단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평가원 기출을 뭐 97부터 시작해서 26까지 이제 있는 거니까 주요 기출들을 정리해서 영역별로 뭐 갈래별로 제재별로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을 만들어가는 거겠죠. 귀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기출 일단 메인 수업이 될 거고요. 다음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이 지역은 있는 것 같아요. 메인 수업을 까는 수업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. 근데 요건 이제 딱 시험장에서 그런 거죠. 한두 지문, 두세 지문 아는 지문이 나와서
시간 5분, 길면 한 10분 정도 단축하는 용도여서 서브를 빼서 진행이 될 거고 6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, 실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실모를 쓸 건데 아마 이감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감을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고요. 그래서 스텝 1, 2까지 해서 6월까지 해서 기출을 거의 마무리를 좀 지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좀 될 거고요. 주요 기출부터 해서 어려운 최근 기출까지 아마 마무리가 되겠죠. 그리고 정규 먼저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6월까지 해서 기출을 좀 끝내게 될 거고 일단 이제 제 목표는 3월까지 문학을 어떻게든 다 맞게 하는 거. 그리고 사실 독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게 보고 가는 영역입니다. 계속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6월까지 문학을 좀 어떻게든 완성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일단 하고 동문을 병행을 하면서 비중을 뒤로 갈수록 독서를 좀 많이 실을 거고요. 7, 9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여기서 배운 것들 실전에서 연습하면 되는 거겠죠. 이감이 보통 제일 좋기 때문에 또 이제 이감이 어렵습니다. 강사 입장에서도 해설하기도 쉽지 않은 모의고사거든요. 그래서 이감이 근데 제일 좋기 때문에 연계 대비도 좀 돼 있고 그래서 그걸로 실전 연습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. 10월, 11월 넘어서는 당해 6월, 9월 병행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컨텐츠, 기출 컨텐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EBS를 1차로 정리했던 걸 2차로 최종 정리, 요행을 바라는 거겠죠.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. 그렇게 이제 될 거고요. 특강 같은 경우는 화작이랑 엄매 선택 과목을 진행하게 될 텐데 방학 기간별로 엄매랑 화작 선택 과목 특강을 좀 진행을 해서 방학 기간에 좀 짧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됐을 거고 엄매 노베이스면 제가 엄매 웬만하면 못 고르게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냥 화작하고 엄매 같은 경우는 고2 때까지 자기가 내신 때 했던 개념들이 좀 있어서 최소한 개념이 1, 2회독 정도는 끝난 상태에서 듣는 게 맞지 않을까. 괜히 욕심내서 건드렸다가 6월에 화작을 또 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건 제가 오시게 되면 아마 상담해보고 맞춰서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보충 영상이 나갑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6일을 학생이 혼자 공부를 해야 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매일 수업 듣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제가 과제장에 기출을 넣어서 드릴 건데 그거를 전부 다 현장에서 쓸만한 주요 그리고 어려운 지문들 그리고 과제로 빼도 될 만한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들 또는 이제 어렵지만 현장에서 쓸만한 정도는 아닌 지문들을 나눠서 과제장으로 넣어드리게 될 텐데 요거는 제가 보충 영상을 매번 찍어서 필요하면 바로 사고 과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. 4월부터는 EBS 반영해서 작년에도 다 찍었어요. 보충 영상으로. 근데 이제 결국엔 수강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공해 드릴 겁니다. 그렇죠? 네, 수업 방식은 3시간 수업을 좀 하게 될 거고 이제 1시간 실전 때에는 과제 검사하고 질의응답하고 복습 테스트 보고 이렇게 아마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. 이제 문제가 그거죠. 이걸 보는 학생들도 또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너가 수업도 많이 하고 자료 많은 거 알겠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할 수 있을까? 이제 그게 고민인데 사실 저는 아니 고3 정도 되고 정시반까지 넘어왔으면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. 몇 년 전까지만 해도.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.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.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한 게 저도 이제 걱정이어서 어떻게 하면 예비고 1처럼 그렇게 애기들처럼 시키는 대로 좀 왜냐면 고3이 되면 머리가 좀 커서 이렇게 해라 해도 자기 아집이 생기기 때문에 잘 안 해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고요. 대의별로 주간과제장을 제가 매일 해야 되는 양들을 소분해서 일단 제공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지문을 분석하고 오답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오답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100% 그렇게 말합니다.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과제를 안 하고 어떻게 오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기출 보충 영상을 아마 제가 거의 올해는 전개년 전문항을 다 찍을 것 같아요. 현장에서 하는 거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제가 이 학기 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미 촬영 시작했고 방학 기간 중에 진도를 좀 많이 빼놓을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데이별로 과제 끝나면 바로바로 보충 영상 보면서 제가 지문을 빔 쏴서 하듯 어떻게 읽고 어떤 독해 포인트들을 좀 가져갔어야 될지 오답 노트까지 초반에 같이 작성을 해드릴 거고요. 요게 제가 아직 수능 집중반을 개강을 안 했어요. 예비고1은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아이들을 다루거든요. 아기 때. 데이별로 보고하게 하고 안 되면 현장에 왔을 때 검사하고 상담하고 이제 아이가 개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학부모님과도 상담을 하고 퇴원 조치를 시키거든요. 왜냐하면 그 제가 할 수 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. 어떻게든 동기부여하고 상담해주고 하는데
요번에 이제 고3도 요 시스템대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결국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과제 검사를 꼼꼼히 하냐.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을 잘 모르겠는 게 학원에선 꼼꼼히 하죠. 근데 아이가 안 해오는 거죠. 제출도 안 하고 데이별로 현장에 왔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해온 채로 그냥 있는 겁니다. 이제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랑 상담 몇 번 해보고 동기부여하고 학습의지 주고 그리고 안 되면 학부모님이랑 상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죠. 그거 이제 아마 상담 드리고 퇴원 조치하고 이렇게 갈 거여서 올해는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 친구 혹은 조금 관리해주면 열심히 할 친구들을 데리고 왜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들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갈아 넣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. 저는 질의응답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실제로 이거 예비 고1 지금 이제 고1 거의 끝나가는 한 1년 정도 한 친구들 질문이거든요. 근데 고3 와서 질문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 거죠. 내가 고민하긴 귀찮고 너가 고민해서 설명해 반대 국어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단 1점도 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고민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그러니까 한 지문을 4-5번 읽고 3-4시간 고민하는 게 당연해져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 못 견뎌요. 해본 적이 없으니까. 근데 제가 계속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. 어디까지 이해됐는지 정확하게 누구 생각을 말해줄래. 근데 그 교정 과정을 1달, 3달, 뭐 6개월 이렇게 거치게 되면 질문 줄수 자체가 20줄이 넘어가요. 기존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이렇게 질문합니다. 1, 2학년도.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내 생각을 말해보고 안 맞는 부분을 교정해서 점수가 오르는 거거든요. 그냥 남의 생각 듣는다고 점수 안 오릅니다. 이렇게 좀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쓸 거고요. 네, 또 이제 질문 많이 해야 되니까 하면 이제 또 칭찬 많이 해줘요. 뭐 이렇게 최고, 기특해 뭐 이런 거 해주거든요. 그럼 이제 이게 아기 때 이렇게 칭찬 많이 해놓으면 고3 됐을 때 이제 올해 이제 수강생인데 나중에 이렇게 질문해요. 자기가 공부해보고 분석해보고 자기 사고과정 정리해서 이 앞에 한번 틀렸는데 재도전 해갖고 이제 이게 맞나요? 아 완벽하니까 이제 흐흐 하고 또 이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올해는 학원에 오는 것보다 나머지 6일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제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또 와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제가 올해 조교쌤을 주말 조교쌤을 3분이나 모셨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2분이 아마 수능 집중반을 담당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요 분들이 제가 이제 면접을 꽤 많이 한 10명 넘게 보고 뽑았고 올해 수능 보셨고 100분이 98이 넘는 분들 둘 다 엄매 선택자고 네, 그랬던 이유가 주말에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주말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비대면으로 질문하지만 현장 와서 질문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주말에 좀 요 기간 동안 학원에 계시면서 아이들이랑 소통해서 언제든 와서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단 부탁을 드려놨고요. 필요하면 네, 조금 더 부탁드려서 근무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서 언제든 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주말에 당연히 와서 실전 모의고사 보고 그 피드백까지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. 일각여삼추라는 말이 있죠. 그러니까 일각이라는 건 15분인데 그 15분이라는 시간이 같을 여자의 3번의 가을이니까 3년처럼 더디게 간다라는 뜻인데 원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1년이 너무 짧아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등급 이상만 돼서 와도 100분이 99 목표로 빨리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4등급, 5등급 보통 잘하면 오면 이제 3등급 정도로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1, 2학년 때 돼 있어야 될 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올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오로지 초점은 어떻게 이 1년을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저와 함께한 그 3년의 학생들 한 3년 정도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1년 안에 박아 넣을까. 그래서 올해 어떻게 아이들이 이 한 번의 가을을 3년과 같은 가을을 보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게 좀 반영된 커리큘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올해 우리 아이들 이제 보내주시면 최대한 1년을 좀 3년처럼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도 저도 좀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수능이 좀 마지막이 되도록 최선을 좀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